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1593년 명만역 21년 상이 이르기를 김덕령은 용맹이 어떠한가 특별히 지리학으로 이름난 것은 없는가 하니 이웃 석룡이 아뢰기를 지리학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연소한 사람으로 나이가 28세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적에게서 도망하여 온 사람에 대해 조문한 뒤에 돌려 보내겠다고 유 총병에게 이자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본국인이 나왔기 때문에 적정을 조문하겠다는 것으로 이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자할 필요 없이 김찬에게 하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심춘겸이 아뢰기를 조령군은 당초에는 5만을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끝나는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상이 명을 받음에 있어 비록 마음을 다하여 하려고 해도 생리들이 부하내동함으로 인해 탈루가 되는 자가 많다. 수령은 군사의 용금을 알고 있을 것이니 스스로 초출하여 거느리게 한다면 반드시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할 것이다. 만약 정예병을 초출하여 보내지 않는다면 도 원수가 마땅히 군법을 행해야 한다. 비변사는 모름지기 이와 같이 조처하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비밀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다. 도원수의 서장에서 적이 물러간다고 하는 것을 배지인이 중로에서 봤으라여 중국 사신으로 하여금 알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숨기고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불행스러운 일이 야기될 것이다. 중국 사신이 이것을 가지고 정직하지 못하다 하여 정문과 국왕이 하는 말은 모두 정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니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 사신이 있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을 견디지 못하여 비변사에서 결장하게 하려 했으나 그렇게 하면 도 원수가 반드시 미안하게 여길 것 같아서 하지 않은 것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온 성의 인민이 모두 알고 있으니 이 사람이 죄가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로에서 발설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죄가 아닌가? 어찌 이렇게 불행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중국 사신의 말로는 외적이 반드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했을 것이나 그 가운데 일부분은 믿을 만하다고 했다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의 말은 전도에 의해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의심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의혹을 풀었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적변에 대한 서장을 추후에 보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뒤에 온 서장은 미처 보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니 이 광정이 아뢰기를 일로에 영말이 없어서 속히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충겸은 아뢰기를 정교에서 제독의 공은 실로 갚기 어려운 공로라 하셨는데 대우가 미진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원래 중후한 기상이 없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른바 큰 덕을 잊고 작은 원망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아뢰기를 끝마치고 나서 차례로 물러갔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4일 개축 네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중국 장수를 접대하는 것은 사체가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그곳으로 명을 바꿔서 가는 데에는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장도사를 문안할 때 가승지 이 대윤이 중로에 지체함으로써 제때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그가 초야에다 왕명을 버린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직시키소서. 왕궁을 호위하는 위졸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 끝에 나와 참담한 상황에서도 날마다 고달픔을 견디며 겨우 조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배치할 적에 하리들이 농간을 부려 뇌물의 다수에 따라 신력의 고헐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위장은 전혀 살피지 않고 있으니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이 매우 심합니다. 파직시키소서. 국가가 위급할 때는 한 가지 일이 잘못되면 그 해가
백성에게까지 미쳐 환란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 백간의 직무에 태만함이 날로 더욱 심하여 모든 문서를 전부 서리의 손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세의 농간을 부려 조종을 마음대로 하고 뇌물을 마구 요구하여 끝없는 침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원이 된 자는 그저 직책만 지키고 앉아서 게으름에 젖어 서명만 힘쓸 뿐 전혀 가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폐습을 식자들은 한심스럽게 여겼었는데 더구나 지금처럼 어려움이 많은 때 어찌 이렇게 그럭저럭 지내려는 작태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경연석상에서 선교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폐습에 얽매여 아직도 제대로 봉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사의 서리가 많은데 60여인이나 되고 적은 데는 수십 명을 밑돌지 않습니다만 그 가운데 급료를 받는 자는 겨우 5, 6인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당하게 침탈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고 듣기에 참으로 통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백간이 계달하는 문서나 이문하는 부적을 정원의 주소의 예의에 의해 모두 직접 쓰고 직접 출입하게 하소서. 그리고 급료를 받는 서리 이외에는 일체 사퇴시키고 전수와 사원에 필요한 숫자만 갖추게 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어 즉시 시행하게 하소서. 각처의 관원은 자주 전임되지만 서리들은 그 관사에 오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대의소 전고와 규례를 반드시 서리에게 물어서 행하고 있는데 서리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도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만일 적격자의 관원들을 얻어 그 직무에 구임시켜 수말을 상세히 알게 한다면 그 공효가 나타나 서적이 빛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각사의 관원을 자주 천전시키지 말고 개만이 되면 승천시키소서. 또 일이 번다한 관사의 관원에게는 모든 직임을 겸대시키지 말고 맡은 직임만 수행하도록 각별히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4일 개축 5번째 기사 밤 1경에서 2경까지 객성이 천창선 동쪽 제3성 안쪽 세촌쯤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형체가 희미하고 작았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주본의 초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 주본은 이번 사은사편에 부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이 주문에 적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매우 좋다. 단 내 생각에 사용제 등을 적의 소굴에 보내어 강화를 요청한다면 물러가 주기를 애걸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거르치는 짓으로 이는 바로 응창의 소행일 것이다. 저 중에서는 그의 간사한 정상을 알 수 없을 것 같으니 제만춘의 공초에다 중국 사신이 들어간 자체를 사실대로 쓰고 그 정상을 간략히 설술함으로써 황제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전하려는 의논하는 사람들이 진주성의 함몰에 대해서는 명백히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쓴 것은 어째서인가? 그리고 임금 앞에서는 일호라도 사실에 어긋나게 아뢰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진주성이 함몰될 때 송응창, 유황상이 이미 관서에 와 있었으면서도 별로 지비하여 조처한 일이 없는데 지금 이와 같이 썼으니 이는 아첨하는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된다. 승문원에 일러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남방에서의 취인에 대한 일을 주와 이정 윤두수가 인대할 적에 계달하라는 내용으로 본사에 담말하고 갔습니다. 이는 급속히 거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삼도에다 초시를 베푼 다음 회시는 동궁에 주찰하고 계신 곳에 베푸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방은 뛰어난 선비들이 많은데 지난해와 금년에는 국가가 변란 때문에 오랫동안 취인을 폐하였습니다.
현재 저궁이 남방으로 내려가 계시어 인적이 모두 기대하고 있으니 무과를 거행하지 말고 무과만을 거행하지 말고 문과도 정시의 형식으로 간략히 베푸는 것이 아울러 취인하는 도리에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러나 문과는 나의 생각으로는 뽑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과거의 법규는 반드시 무과를 아우러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근래는 무과만을 실시하여 4, 5차례까지 이르렀지만 문방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과에 참방된 사람들 스스로 평상시에 무과만을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인재의 궁핍이 문직에 더욱 심하여 어떠한 인재를 얻느냐에 따라 잘되고 못되는 것이 달려있는 실정입니다. 시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인재를 쓰는 데에 전적으로 무변에만 중점을 둘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남방은 선비들이 연수인대이겠습니까? 저궁께서 주가하시어 과거를 실시하여 취인하는데 유독 문방만을 빠뜨린다면 일도의 선비들의 서운해하는 탄식이 없지 않을 것이니 전에 아래 내용대로 아울러 실시하여 쉬취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러나 간략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5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기를 이번에 주문의 내용은 반복하여 참증해서 미진하는 곳이 없게 해야 한다는 성교를 받들고 다시 상의하였습니다. 사용제가 왕래하는 일은 첨입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외적이 스스로는 높은 데 앉아 있고 중국 사신은 낮은 데 앉게 하고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 가추어 기재하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 진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주성이 함몰당한 것에 대해 경락이 제일 꺼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오늘날 사정과 적세의 강약과 앞으로 전라도가 공격받을 것이 우려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 사신에게 정문하였기 때문에 주문에 기재하지 않을 수 없어 사실을 이미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경락과 제독이 인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직척만 하여 사단을 야하게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늘 유정의 제장이 대구 등지를 지키고 있는 일을 경락과 제독의 주책으로 돌렸습니다. 이는 위곡한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인데 사정에도 끝나지 않아 실상보다 지나친 말이 되지 않겠기에 이렇게 고쳐 정하였습니다만 10분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성상께서 재량하여 정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황상에 대해서는 사거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되 대체적인 언사는 대일을 주로 해야 한다. 진주일은 기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때 제독은 서울에 있으면서 적이 진주를 함몰시켰다는 말을 듣고 제장을 파견하기도 하고 자신도 내려가서 용인에 이르러 다시 되돌아옴으로써 적에게 대응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것이 비록 눈가림으로 한 짓이기는 하지만 제독과 제장의 경우는 그렇게 기재해도 무방하겠다. 그러나 경락과 원외의 경우는 모두 안동 등처에 있었기 때문에 적보를 제때에 듣지 못했으니 어찌 최근과 지휘하는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조정하는 것만을 주로 하여 내용이 사실과 틀리게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송응창을 중히 여기는 것이고 되고 중국 조우종은 그 다음이 되게 하는 것이어서 의리에 미안하다. 그리고 중국 사신이 들어갔을 때 적추가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기재할 수 없다고 하나 낮은 곳에 앉히고 대했다는 것은 불갑을 사실대로 몇 자 기재해야 한다. 지금의 적정에 천하의 안위가 달려있고 일국의 존망이 걸려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동번으로서 적의 침범을 받고 있으니 사실대로 직고하여 일일이 황제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조금이라도 사실을 왜곡시키는 정상이 있게 되면 간사한 자를 편들어 황제를 속이는 것이 되물면치 못할 것이니 응창을 도와 숨길 수가 있겠는가? 내 말은 이 주문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주문은 잘 되었다. 상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성조 26년 12월 5일 갑인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도원수 권율의 장계를 보건대 현직의 무변으로서 상중에 있는 자는 연회변의 수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채차하였는데 형적이 아직도 창궐하고 있으니 상중에 있는 무변을 도로 기복하는 것이 무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기에 오래도록 물러가지 않아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심지어는 상중에 있는 재상들에게도 기복하라는 명을 내리고 있는 실정인데 더구나 이런 무변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개인의 상사 때문에 직사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대서 무장을 모두 기복하게 하고 비록 연회변의 수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를 잘 수행했던 사람은 기복하여 임시키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6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법은 세상을 통제하는 공공의 기구로서 임금이 사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상군 이현은 위장으로서 위조를 배치시키는 것을 오로지 서리들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하소할 데가 없어 외방의 백성들만 고통을 받고 있으니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가 현저합니다. 그래서 이미 파직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만 내종이라는 것 때문에 도로 추구만 하라고 하였으므로 물정이 온편치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상군 현과 곽영을 아우러 파직시키소서. 충청도 도사 이원은 성품이 본디 용렬한 데다가 도내에 가속을 데리고 가 있으면서 각 고을에 징색함으로써 다방면으로 폐단을 끼치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영종 만호 정 대력은 자신이 상중에 있으면서 평소와 다름이 없이 장기를 데리고 잔치를 벌였으니 의관의 반열에 끼이게 할 수 없습니다. 사판에서 삭제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위장에 대한 일은 실정이 없는 일로 품계가 높은 내종을 파출시킨다면 기강이 확립되지 않을 것은 물론 도리어 국체를 해치게 될 것이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6일에는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비밀리 아뢰기를 총병이 천절의 정병을 데리고 지키고 있으나 경락에게 견제되어 기밀을 보아가며 자유로이 공수할 수가 없으니 편리한 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진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량을 청하는 것 또한 중대한 일이니 김수로 하여금 먼저 군량을 청하고 나서 총병이 편리한 대로 적을 토벌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언급하게 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6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권율을 형조 판서의 심희수를 대사헌에 기자헌을 지평에 유건을 경기감사에 김지남을 검열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6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밤에 1경에서 2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 세촌쯤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형체는 희미하고 작았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김수에게 법년이 하서 해서는 안 된다. 부경한 뒤에 해야 될 일을 상세히 기록하여 하사함으로써 기어이 중국의 허락을 얻어내어 발병한다는 기별을 가지고서야 나오게 하라. 그리고 중국과 한원들이 있는 것을 왕래하면서 애절하게 호소할 것은 물론 또 병부와 과도관에게도 글을 올리라. 만일 체납되지 않으면 연산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옛날 심포서를 서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경들이 일일이 주의하라. 그리고 이번 적정에 대한 주문은 송, 이,
에게 보여서는 안 되니 모쪼록 은밀히 가지고 가라는 내용으로 아울러 비변사에 이르고 이에 대해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서생포에 있는 적정에 대해 치게하니 비만기로 일렀다. 원수의 서장에 지난 19일 서생포의 적이 길을 나누어 돌진하여 왔다가 모두 아군에게 패하였다고 하니 근래 듣지 못하던 승첩의 기쁨이다. 적의 흉측한 계모에는 노리는 바가 있는 것이니 역전한 장사에게는 특별히 상을 논하여 포장하도록 하고 변보는 급히 순안사에게 알리라는 내용으로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오성군 이현과 곽영을 파직시키라는 것으로 잇따라 아뢰니 답하였다. 아직 이미 출고하였으니 파직할 필요는 없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비밀이 아뢰기를 봄이 되면 흉적이 호남을 침범하여 올 것은 이티상 틀림이 없는데 방비가 허술합니다. 이 일을 양의 순변사로 차송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전교하기를 용병은 장수에게 달려있는 것이므로 적격자인 장수를 얻으면 기타 일은 순차적으로 조리가 서게 되는 것이다. 지금 장수가 모자라는 연고로 하여 전라도 이 일을 차견하고자 청하였는데 이 일은 도망가기를 잘하니 믿을 수가 없다.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복병사 정혈용은 잠옷 장제가 있고 북도의 변장 가운데서 용맹스러운 장사가 없지 않다고 한다. 나의 생각엔 쓸만한 사람은 미리 명소하여 어림이 풀리는 즉시 올라오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이에 대해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7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1경에서 2경까지 달빛이 너무 밝아 객성을 잘 살필 수가 없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7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국왕 신성휘는 삼가 황제의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어 정권을 피력하는 내용으로 주문을 합니다. 흠차 행인사의 행인 사헌이 가지고 온 직위의 내용을 삼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은 직분을 잃은 죄를 지은 사람이요. 우리나라는 역외의 조그마한 구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의 죄를 논한다면 헌장에 의해 다스려야 하고 신의 나라로 말하면 그 유무로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이 처음 외적의 친구를 받아 서쪽으로 옮겨왔을 적에 달려가 애절하게 호소한 것은 다급하여 하늘을 부르고 부모를 부르는 지극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실로 기대 이상의 비상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다행히도 성청자께서 군생을 감싸 주시고 하이를 동일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마음에 힘있게 되었는데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면 물론이 도리어 구제하여 주는 은혜를 베풀어 거처를 잃고 얻어오는 신을 안주시켜 권신과 민서의 위에 앉게 하여 주었습니다. 신은 종묘의 유허를 바라보면서는 성은이 아니면 어떻게 신속히 되찾을 수 있었겠는가 하고 불타버린 선릉을 바라보면서는 성은이 아니면 어떻게 정혼을 수습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였습니다. 곁에 있는 잔생들은 부모같이 돌보아 보존시켜주는 은혜임을 알고 들에서 만나는 사녀들은 외로운 목숨 다시 살려주는 은혜임을 느낍니다. 하늘을 이고 다시 이루를 보게 된 것은 성은이고 땅을 받고 이 궁시를 들어오게 된 것도 승언입니다. 이 모두가 상상께서 굳게 보존시켜주는 지인을 확충시키고 사나운 자를 제거하는 대의를 어미한 데서 온 소치입니다. 신이 대대로 제후의 법도를 삼가 지킨 것을 생각하여 혹독한 병화를 당한 것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널리 포용하는 도리에 의거 죄를 용서하고 함께 살게 해 주셨으니 이는 천지가 만물을 생성시키는 마음인 것으로 미소한 정성으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정경을 말로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신이 새로 구도를 회복한 것을 유념하시어 특별히 넉넉한 언제를 베풀어 위로하였습니다. 붉은 옥새가 찍힌 조서와 진귀한 보배를 담은 상자를 보강하시어 차마 죽지 못한 찬생으로 하여금 다시 용장을 입게 하였으니 궁전을 건님에 다시 감격스러움을 알겠고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신이 번방에서 증언을 받들어 온 지가 거의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틀끝만큼도 성조에 도움을 준 것이 없는데 넓고 곡진한 은혜로 다시 살려주신 것이 이토록 극진한 데 이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는 도타운 유지로 반복하여 간곡히 타이르기를 마치 한 가정의 부자 사이처럼 하였으므로 신은 머리 조아려 받들어 읽음에 감격의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삼가 엎드려 생각한데 상상께서 하찮은 신에 대해 사랑이 깊기 때문에 걱정하심이 지극했고 걱정이 지극했기 때문에 교우의 하심이 간절했습니다. 이는 좌우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실로 받기 드문 특이한 은수인데 먼 번방에 죄를 짓고 있는 이 하찮은 몸에까지 미쳤으니 신이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감히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겨 스스로 힘쓸 것을 죽음으로써 맹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부박하고 용렬한 자질로 난을 당하여 나라를 잃었으니 스스로도 하류로 귀착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말을 상문하게 된 것은 모두가 실로 신의 죄범 탓인데 감히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주야로 마음을 썩이면서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해바레 같은 정성을 성상에게 바치고픈 마음이 늘 간절한데도 삼가 나라를 잘 지키지 못하여 성상으로 하여금 동족을 돌아보는 근심 있게 한 그 점입니다. 신의 구구한 일념은 오직 백성을 보존시키는 데 있었건만 이들을 잘 보호하지 못하여 적의 칼날 아래 어육이 되는 화를 당하게 했으니 살아서는 성세의 주인인 것이고 죽어 지하에 가서는 선왕들을 배울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유유한 푸른 하늘을 우러르며 슬픈 마음 끝이 없습니다. 신이 다시 살피건대 별난을 야기시킨 것은 신이 자초한 것이지만 풍신수길은 흉악한 마음을 품은 자로서 실로 천하의 대대입니다. 지난해 강병 수십만을 이끌고 국력을 다 기울여 침구하여 왔는데 태평에 젖어 훈련되지 않은 소방의 군사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밖에서는 변성이 격파당하고 안에서는 사녀들이 두려움에 떨어 드디어 삼도가 함몰되고 사직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기 1년이 지나도록 운구하고 있으므로 살아갈 방법이 모두 끊겨 국민으로 말하면 쑥대만 무성하여 천리가 창망하고 양식으로 말하면 공사가 모두 고갈되어 판출할 방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외적들은 바야흐로 변성 10여 구역을 점거하여 둔취해 있으면서 성을 수축하고 집을 수리하여 날로 노략질과 살인을 일삼는 등 흉모가 갈수록 교사스러움은 물론 전혀 돌아갈 생각이 없는 채 우리나라를 주머니 속에 든 하나의 물건쯤으로 여기고 마구 쳐들어와 송두리째 삼킬 듯이 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날 전성한 힘을 가지고도 오히려 그 흉봉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지금은 말할 수 없이 피폐되어 겨우겨우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나마 아침 저녁으로 연명하여 가는 것은 중국군의 방수만을 믿고 있기 때문인데 군대는 지치고 적은 강력하니 끝내 걱정이 없을 것을 보증할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 적이 조금 물러갈수록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은혜가 더욱 융성할수록 형세는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며 죽을 곳을 몰라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삼가 갖추어 주문합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0년 12월 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간혼이 아뢰기를 근래 공도는 매우 침식되고 사이는 크게 치성하고 있습니다. 수은 판관 심재겸은 하직한 뒤에 즉시 부임하지 않았으니 관사의 태만한 잘못으로 보아 파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비변사에서는 채차 하기만을 청하였고 다음날 또 임시키기를 청하였으니 사이에 따라 공도를 무시한 죄가 드러났습니다. 심재겸은 파직시키고 비변사의 유사 당상은 추구하소서. 또 오상군의 파직에 대한 일을 아렌이 답하기를 아렌대로 하라. 아렌 내용에 대해서 공도에 대해 강력히 말하였으니 매우 가상한 일이다. 단 오상군은 자신이 작폐한 것이 아닌데 실정이 없는 일로 분계가 높은 내종을 파출시킨다면 어찌 기강을 손상시키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미 추구하였으니 파직까지 할 것은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번에 가는 은사의 사행은 요동순환 주유환과 광령순환 한 취선에게 다급함을 고하고 적정을 상세히 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송응창 이 여성이 다행히 영평에 그대로 주둔하고 있으니 그곳을 지날 때 아울러 다급함을 고하는 자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에 대해 아울러 의논하여 아래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8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밤에 1경에서 2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객성을 살필 수가 없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8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였다. 경성의 내외에 묵은 전지가 있는데 곡식 종만만 부족할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채소 종자도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다가 무울을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전일 석상서도 우리 사신에게 나물 종자를 많이 사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이 또한 백성을 구제하는 한 가지 일일 것입니다. 이번에 가는 사은사 일행이 요동에 도착하면 여러 가지 채소 종자를 많이 사서 호송군이 돌아올 때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 헌당하겠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가물을 양급하여 보내게 하소서.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9일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오상군 이현 등을 파직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이따라 아렌이 답하였다. 이미 추구하였으니 파직시킬 것은 없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9일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번에 가는 사은사의 사행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다. 전일 모든 일에 대해 지수하도록 전교하였는데 비변사의 회개가 범연한 것 같았다. 옛사람은 사명을 받들고 국경을 나아갈 적에 상례까지도 물어 가지고 가는 등 일에 임하여 주도 면밀한 것이 이와 같았다. 병부에서 만약 병랑의 숫자와 성의 수축, 요새의 설치와 군대의 조련, 사로잡혔던 사람이 돌아온 것과 중국 장수나 사신 등의 행사에 대해 문의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응대해야 될 내용에 대해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살펴서 써서 보내게 하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9일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그늘 경성의 각 진제장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그 가운데 남부의 진제장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끊임없이 도로에다 끌어내어 놓는데 그 시체를 모두 다른 굶주린 백성들이 베어내어 가고 있습니다. 당초 진제장의 일에 대해 미리 조처를 하여 하리들로 하여금 농간을 부려 침탈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건데 사사건건이 지체되어 있어 매우 마음 아픈 일입니다. 남부 진제장의 감진관 등을 우선 추구하여 중하게 다스림으로써 그 나머지를 경계시켜서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9일 네 번째 기사 사한부가 아래기를 선정관 김극성은 성품이 패려스러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 은기는 인물이 너무 잔망 용렬하고 조한 고 세충은 문지가 매우 미천합니다. 김극성은 파직시키고 이 은기 등도 아울러 사퇴시키소서. 이 외에도 적격자가 아닌 사람을 해조로 하여금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사퇴시키게 하고 이 뒤로는 10분 택차하여 무사를 배양하는 정사를 증하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9일 다섯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래기를 유총병 휘하의 바발아가 와서 용인을 지나 상경할 때 우리나라 사람 20여 명이 큰 몽둥이를 들고 중도에서 가로막고 나의 머리를 쳐 상처를 입히고 말 3피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하니 바발아에게 다른 말을 지급하여 주소서. 근래 도둑이 자행하여 중국군까지도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니 경기 감사로 하여금 무리를 뽑아 체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9일 여섯 번째 기사 밤 1경에서 2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객성을 살필 수가 없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0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그늘 굶주린 백성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구제할 방도가 없어 하늘을 우러러 단식만 할 뿐이라 차라리 내가 먼저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못하고 있다. 유사가 어반미 육성을 올리고 있는데 내가 평일 늘 삼시 세끼를 먹고 있지 않으니 삼성의 쌀인들 다 먹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 반을 들어 하루에 삼성씩만 올리고 그 나머지 삼성은 5곳의 진제장에 돌려가며 나누어 보내 죽을 수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이게 하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0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오상군 이현과 곽영은 파직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잇따라 아린이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0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요동의 순환, 순무 두 곳에 보낼 자문 때문에 윤승길에게 전교하였다. 자문의 외적이 서생포에서 거제도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돌아간다는 말과 같을 우려가 있으니 삭제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자문을 꾸밀 적에 절실하고 핍근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승문원에 하문하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0일 김이 네 번째 기사 빈청이 아래기를 승문원의 사대에 관한 문서는 관계되는 바가 중요합니다. 전일 자문과 주문을 맡아 찬술하던 사람들이 이미 없고 단지 교금 허직만이 남아서 주의하러 찬술하고 있는데 일은 많고 바빠서 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중대한 사명 때때로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혹 큰일을 거르치게 될까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전일 누누이 개정했던 이유이고 심지어 상중에 있는 사람을 전승지 이호민이 바야흐로 상중에 있었는데 자문과 주문을 찬술할 일 때문에 개청하여 기복시켰다. 기복시키기까지 한 것은 진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조처였습니다. 신들이 4대 할적에 자세히 살피지 않고 법년이 보아 넘긴 탓으로 이제 하교를 받들고 나서야 비로소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자문과 주문 8통은 모두 다시 고쳐 쓰고 내일의 배표도 물려 거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황공스러움을 견디길 수 없어 땅에 엎드려 대죄해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할 말이 있으니 우선 남아있으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2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사신을 응대한 내용을 비변사에서 국가에 관계되는 긴급한 일에 대해 의논, 이를 기록하여 김수의 사행에 줌으로써 응대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상세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단 군사를 초집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 조정에서 만약 군사는 충분하다고 여겨 원병을 출동시키지 않게 되면 어찌할 것인가? 초집할 수 있다고 한 밑에다 싸움에 익숙하지 않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아서 실상은 쓸모가 없다는 등의 말을 더 첨입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벽제에서의 승부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대답하는 것이 온당하겠다. 김수가 그 실상을 모르지도 모르니 그 실상의 대체적인 줄거리를 상세히 기록하여 가지고 가게 하라. 송이 경락 송응창과 제독 이 여성이다. 당녀들이 조정의 안팎에 두루 응거하고 있어 계모가 공교스러울 것이니 우리나라의 표문 내용은 강력을 다시 찾아주었다는 것을 사례하는 것으로 하라. 전에 우리나라에 사신이 경내에 외적이 없다고 말하여 경락의 말을 실정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는 마무리 지었던 것이고, 따라서 중국 조정에서는 외적이 모두 바다를 건너 돌아간 것으로 여겨 다시 염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급박함을 고하게 되면 중국 조정에서 의심할까 조스럽고 경락 등도 반드시 우리들이 돌아온 뒤에 외적이 다시 쳐들어와 둔거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 자신들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도모하는데 여력을 다할 것이 매우 우려되어 근심스럽게 그지없다. 응대하고 주선하는 가운데 이 한 조항이 제일 중요하니 깊이 생각하여 대비책을 지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선의하는 일에 대해 물어볼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지수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0일 김이 여섯 번째 기사 밤 1경에서 2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에 있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유건이 아뢰기를 기전이 흉봉의 피해를 입은 것이 제로에 견주어 제1 참혹합니다. 경성 수백 녀의 땅이 모두 쑥밭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절기가 매우 빨라서 범보리를 파종할 시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급히 서두러 독촉해도 시기를 놓칠까 우려됩니다. 벽시 이외에도 구황에 더욱 절실한 것은 밭곡식이니 갖가지 밭곡식 종자도 하삼도로 하여금 급히 옮겨오게 함으로써 제때에 미치지 못하는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해조에 명하여 거행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강탄의 나루에 수직하는 장사를 정송하였는데 지금은 강이 완전히 결빙되어 곳곳에 길이 생겼으니 탄구를 수직하고 있는 것은 매우 무익한 일입니다. 해빙해야 할 때까지 우선 비하고 그 군사를 데려다가 성상에서 파수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장도사의 접번사인 김수가 서장을 올렸다. 수일 전에 석상서의 차관인 주성공이 적세를 탐청하기 위한 일로 대구로 가려 하면서 두 장군 송경락과 이 제독을 말한다.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그르치는 정상에 대해 말하고 나서 적세를 상세히 물었다. 그래서 신이 적세가 더욱 치열해진다는 것과 유 총병의 군사 수백 명이 전사한 이유를 들어 답했더니 성공이 조정에서는 단지 외적이 거의 다 바다를 건너갔으므로 오래지 않아 평정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고서 이어
경락과 제독을 욕하면서 제독 부자의 권세가 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말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공론이 있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사은사 황진이 치게하여다. 신이 요동에 도착하여 탐청하여 보니 요동 순원 어사 주유한과 광령총병 양소훈이 서로 잇따라 주본을 올려 경락이 외구의 토부를 완만히하여 재물만 허비한 정상을 논하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락은 파면되고 제독은 현임에서 채직되었다고 합니다만 분명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1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성의 겨울 추위가 닥친 이래 굶주려 얼어 죽은 사망자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체들을 큰 시냇가 등처에 쌓아 놓아 곳곳에 언덕을 이루고 있으며 여염의 빈짓 외진 곳에다가도 많이 쌓아 놓았기 때문에 날씨가 풀려 해동이 되며 악취가 성에 가득하게 되어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여기가 떠돌아 역지를 발생시킬 것이 틀림없습니다. 환성부와 병조로 하여금 박리군을 차출하게 하고 상번군사 약간을 차출하여 이렇게 굳게 얼어 있을 때 성박 10여리 정도에 있는 양지바른 산록에 하나하나 실어다가 구덩이를 파고 묻은 다음 여제를 지내듯이 한 그릇 밥과 한 병 술로 제사 지내어 굶주린 넋을 위로한다며 도성원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박리인과 군인들을 모두 굶주림에 시달린 백성들이니 쌓인 시체를 운반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호주에서 송미 5, 6석을 내어 일꾼들에게 먹이고 나서 시체를 실어내게 한다면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들로도 부족하면 중들을 모집하여 운반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니 아울러 해사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1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진씨의 햇머리가 지다. 미씨에는 햇머리가 지고 양이가 있었다. 신씨에도 햇머리가 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행 형조참이 이중원이 아뢰기를 본조의 판서 권율은 신의 처 삼촌숙입니다. 법에 의하여 아랫사람이 피혐해야 하니 신을 채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이 말은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라. 이 말은 일찍이 이루고 싶었던 말인데 지금 같은 때에 병조에 장관이 없어서는 안 된다. 도 원수 권율은 좌참찬을 질수하고 참찬 신점을 판서로 승진시키고 참의 이중원을 참판으로 승진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고산찰방 윤엽은 대가가 처음 파천을 할 때를 당하여 금교 찰방으로 있으면서 도피하고 현신하지 않다가 평양에 왔어야 느릿느릿 나왔습니다. 또 대동 찰방에 재배되어 난녀가 다시 파천할 적에는 역말에다가 많은 관록을 싣고 산골짜기로 도망갔다가 이어 호소로 가서 거짓 군공을 사칭하여 백의 유를 면하려고야 하였으므로 물정이 매우 통분해하고 있으니 사판에서 삭제시키소서. 상상군 박춘관은 전후 임무를 수행할 적마다 번번이 해로움을 끼쳐 누차 논박을 받았어도 전혀 징계됨이 없습니다. 이제 접대 도감의 당상으로 있으면서도 중국 장수에게 공제할 물건을 공공연히 사적으로 쓰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뜻대로 안 되면 낭청을 마구 모독하는데도 동료들은 팔짱을 낀 채 말 한마디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으니 보고 듣기에 해괴하게 그지없습니다. 도감 당상을 채차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 46권 선조 26년 12월 1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국가의 기강이 날이 갈수록 해이하여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이 조는 서관을 동독하고 규정하는 것이므로 조금이라도 태만함이 있으면 더욱더 안 되는데 좌랑 김상용이 직무를 돌아보지 않은 채 무단히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마음대로 한 것이 이렇게 심하대도 당상은 그의 잘못을 거론하여 바르지 않은 채 모르는 듯이 가관을 차출할 것을 청하였으니 매우 온편치 못한 처사였습니다. 김상용은 파직시키고 당상은 추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 46권 선조 26년 12월 12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원익이 치게 하였다. 11월 26일 새벽에 중국 사신이 숙천에서 안주에 도착하였으므로 전위연을 거행하고 밤이 깊도록 마시면서 환담하였습니다. 신은 반송사와 함께 외노들의 사정과 중국 장수가 군대를 출동시킬 것을 주의하러 바라고 있다는 내용을 극력 개진하였더니 사신이 내가 바쁘게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대 나라를 위해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연회를 파하고 동원에 앉아 있을 적에는 신이 화어를 이해한다는 말을 듣고는 통사를 시켜 말을 전하지도 않고 신을 자기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서 은밀히 황제가 그대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중신을 차견하여 외적을 섬멸하게 하였다. 그런데 경락 송응창을 말한다. 송응창과 제독 이 여석이 여기에 와서 이미 일을 제대로 주관하여 해내지 못하고서 도리어 국왕이 좋지 않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란 말인가? 내가 본국에서 허다한 말들을 들었었다. 그런데 이제 국왕을 만나보니 언어와 동지로 미루어 봐 속에 든 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본국에서의 말들은 모두가 허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또 본국 조정에서는 경락과 제독의 보고를 받고 외노가 이미 바다를 건너 돌아간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제 유 총병을 만나보니 바다를 건너가지 않았으면 물론 설령 바다를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해로가 멀지 않아서 왕래가 자유로우니 바다를 건너갔다고 해서 무사하게 여기는 것도 또한 잘못된 계책인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신이 약간 화어를 이해합니다만 허다한 곡절을 상세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의는 이러하였습니다. 이번에 잘하셨네. 선조실 46권 선조 26년 12월 12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일 유 총병이 계진에 머물러 있는 남병 1만 명을 급히 오도록 청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어제 어떤 중국 조정의 사람이 송시랑에게서 문서를 가지고 유 총병의 병령으로 내려가기 위해 성중에 도착한 것을 이 덕경이 만났는데 그자 또한 그 자리에서 계진에 있는 남병 1만 명을 청해오게 한다면 유 총병의 군대와 합세하여 외적을 칠 수 있다고 했다 합니다. 상세히 알지 못하는 일이라서 주문에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수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서 정문할 때 적세가 긴급하니 속기 근처에 있는 군대를 조발하여 해동이 되기 전에 적을 섬멸할 것을 극렬 진달하라는 내용으로 아울러 하사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신이 문답할 내용에 대해서도 삼가 하교하신 뜻에 따라 첨입하여 아래입니다. 그 가운데 외적이 이미 바다를 건너 돌아갔었는데 이제 다시 침구해 왔다는 일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 송응창 이 여성의 잘못을 엄폐해주기 위한 큰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설을 상세히 진술할 극력 변획하지 않는다면 사실을 알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에 적병이 둔치해 있는 곳과 도리의 원근에 대해서도 다시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랫 내용이 매우 온당하다. 아랫대로 하라. 다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계진에 머물러 있는 남병 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니 다시 참자 상의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6권 선조 26년 12월 12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일경에서 삼경까지 달머리가 졌다. 달빛이 매우 밝아 객성을 살필 수가 없었다. 일경에는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사은사 서장관 유공신이 출발하였다. 상이 시어소에 임호하여 표를 받들어 보내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래기라 훈련도감의 기사에 의하면 화포군 가운데 3번 맞춘 자는 면포와 청포로 상주에 하도록 이미 개하되었습니다만 다시 군정을 살펴보니 중상을 바라고 있어 서운해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재능이 성취된 자들이므로 천민은 면역이나 면천을 시키고 양인은 구전으로 금군에 차임하여 영원히 보수로 삼는 것이 지나친 것은 아닐 듯합니다. 근데 이미 금군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는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관노나 산노의 경우는 양인으로 삼고 양인의 경우에는 금군을 제수하라. 금군인 경우에는 상을 더하여 주기가 곤란할 것 같으니 짐작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장훈에 전교하였다. 유총병이 전에 좋은 말을 요구했었는데 이제 구하였으니 정조에 관원을 보내 문안하는 편에 이 말도 보내게 하라. 또한 영남에 있는 중국 장수들에게도 각기 관원을 보내 모두 문안하게 하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3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소 주정과 지공, 식거 등의 일은 모두 하지 말게 하라. 대주정하는 곳에서는 장막만을 설치하여 임시하여 혹 들어갈 경우에 대비하게 하라. 그리고 지금은 얼음이 얼어붙었으니 교량도 수저하지 말고 도로도 수치하지 말게 하되 이를 어기면 무겁게 다스리겠다는 내용으로 경기 감사와 각사에 하유하라. 18일에 강릉 태릉에 행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3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르기라. 문묘의 5성 10철의 위판을 이제 다 만들었고 봉안할 처소도 완전히 수리되었으니 나를 가려 관원을 보내어 위안제를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3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르기라. 통사 송엉남이 중국 장수 웅수비 이름은 웅정동이다. 진임하는 사람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면 웅이 바로 장강로의 매부이고 지금 영남을 향하여 가는데 장강로, 석상서, 경라, 원해가 유총병에게 주는 서간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심상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저우는 살펴서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3일 임술 일곱 번째 기사 자관원이 아뢰기를 왜 저기 변경에 운구하고 있어? 국사가 날로 급박한데 아직도 이 사실이 중국 조정에 앙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은사의 사행은 황제에게 주문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중국 조정으로 하여금 모두 환하게 알게 한 다음이라야 큰일을 완만히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도당과 찰원은 묘산과 공론이 있는 곳이니 아울러 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신으로 하여금 정문할 적에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면서 적정을 상세히 진달하게 할 것으로 급속히 사은사에게 하유하소서. 사은사의 사행은 일각이 급한데도 문서를 아직까지도 마감하지 못하여 누차히 이를 물리게 함으로써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중대한 일을 이토록 지연시키고 있으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성문원의 상주와 죄조는 추구하고 장무관은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른대로 하라. 하유하라는 일은 온당한 것 같다. 그러나 비변사와 함께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되니 의논하여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다시 아뢰기를
간원이 아래 내용대로 사은사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6권 선조 26년 12월 13일 임술 8번째 기사 이 산벌을 좌참찬에 권유를 우참찬에 신점을 형조 판서에 이 중원을 형조 참판에 박진원을 검열에 제수하다. 기복시킨 홍성민을 익성군의 한응인을 청평군의 이호인을 상호군에 제수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3년상은 고금을 통하여 상하가 다 같이 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큰 난리를 만난 시대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이 일세의 질환에 관계되는 사람이라야만이 부득이 상중에 기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사람의 아들 된 도리에 참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명망을 지니고 높은 공이 있는 악비의 경우에도 굳게 사양했었는데 지금 더구나 악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야 말해 못하겠는가. 별난이 발생한 이후 인륜이 멸절되어 상계가 폐추되었으므로 사대부들도 상제가 무엇하는 일인지 모르는 것은 물론 혹 종군을 가탁하여 스스로 기복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술 마시고 고기 먹는 자까지 있었으므로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겨온 지가 오래되었다. 기복되기를 간구하는 자가 있더라도 마땅히 그 건원을 단절시켜 인륜과 상기를 중하게 해야 될 터인데 도리어 분분히 진청하기도 하고 기복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기복시키기도 했다. 이리하여 점점 더 심해져서 조정에는 기복시킬 필요가 없는 미관 말직인 수령의 경우에도 문득 기복시켜 잉임케 하였는데 그 사험의 일이 바로 그 일례인 것이다. 이에 대해 대간이 논하였어도 따르지 않았으니 진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선조 7월 46권 선조 26년 12월 13일 임술 9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정암이 치게 하였다. 전일 삼가봤던 유지에 항우 가운데 장제가 있어 쓸만한 사람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담양부사 이경린의 첩보를 보건대 부내에 거주하는 교생 김덕령이 젊어서부터 용기가 뛰어나 한 고장이 모두 단독하였는데 이제 장제를 발탁함에 있어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없지만 지금 상중에 있어 응모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담양에 이르러 덕령을 불러보고 기복하여 종군함으로써 국가의 위급함을 구제하도록 권면하였던 바 이제 바야흐로 의병을 모집하고 있는데 원근이 다투어 부쫓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지 수백 명을 모집하게 되어 적의 예봉을 꺾고 진을 함몰시키기 위해 일대 사전을 벌릴 결심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매우 가상하니 이런 사람은 특별히 조정에서 면리어 표창하여 그 공효를 책임지우소서. 그리고 군량과 병기 등의 물품도 사세가 사적으로 판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각 올에 저축되어 있는 것 가운데 숫자를 헤아려 제급하게 하소서.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12월 13일 임술 10번째 기사 1경에서 2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었다. 구름이 개고 난 뒤에는 달빛이 매우 밝았으므로 객성을 살필 수가 없었다.